여러분, 혹시 밤늦게 침대에 누웠을 때 아내가 조용히 등을 돌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한숨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혹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 말이죠. 제 환자였던 69세 이현수 씨가 그랬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사님, 어젯밤에 아내가 제 옆에서 한숨을 쉬는데 괜히 묻기도 겁이 나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그 한숨이 자꾸 제 가슴을 찌르네요. 이현수 씨처럼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사실 그 한숨은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내의 등 돌린 한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숨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아직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한숨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아내와 마음을 맞닿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2세 이재훈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사랑이 식어버린 줄 알았던 순간 그를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72세 이재훈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장난도 치고 자연스럽게 손도 잡았는데 언젠가부터 대화가 줄고 눈길조차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잖아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 그는 괜히 더 말도 못 붙이고 며칠을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며칠 후 저를 찾아온 이재훈 씨는 눈가가 빨개진 채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저는 아직도 아내가 좋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그런 거 다 귀찮다고만 하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께 최근에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그냥 살포시 껴안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터인지 그걸 안 하게 됐네요. 많은 부부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서서히 멀어지죠. 이재훈 씨에게 제가 한 가지 작은 과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분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당신이 있어서 난 참 좋아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작은 숙제가 부부에게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는 잠시 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잘 모르는 나이 들어서 더욱 중요한 여성의 몸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여성의 몸은 우리가 젊었을 때 알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자연 윤활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삽입 중심의 관계에서 쉽게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65%가 관계 도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까?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하고 오해합니다. 69세 김병수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이제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요? 김 씨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점점 더 아내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내 몸이 변했고 남편이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힘과 속도가 아니라 이해와 섬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강한 자극과 느린 울림의 차이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풀어보며 왜 더 세게, 더 빨리가 답이 아닌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많은 남편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해야 아내가 만족하지 않을까? 젊었을 땐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의 여성 몸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늘 비유로 설명합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은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물보라를 일으키죠. 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지진처럼 몸과 마음을 서서히 흔드는 깊은 울림입니다. 바위가 조금씩 금이 가고 결국 형태가 바뀌듯 천천히 그리고 깊게 다가오는 자극은 아내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67세 최성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최 씨는 처음에 늘 강하게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관계 후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러다 제가 속도를 늦추고 깊이에 집중해보세요 라고 조언하자 한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요즘은 관계 후에도 계속 웃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던 미소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함께 올리는 느린 깊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느린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또 아내 몸속에 숨겨진 특별한 영역을 찾아보겠습니다. 68세 김민수 씨 부부는 결혼 40년이 넘은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부관계는 멀어졌고 10년 넘게 거의 잠자리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이제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인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밤에 옆에 누워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기 일쑤입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 대신 부드럽게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그리고 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긴 전이 스킨십로 아내가 몸과 마음을 충분히 열 수 있도록 기다려 주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김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얼마 전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마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몸과 마음을 깨우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죠. 이제 우리도 김민수 씨처럼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특별한 스위치를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스위치, 전방 포닉스 영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방 포닉스, 덴티리어 포어닉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남편들이 지스파트는 들어봤어도 이 전방 포닉스라는 부위는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전방 포닉스는 자궁 경부 바로 앞쪽에 위치한 곳으로 질 입구에서 약 7cm 정도 들어간 깊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신체적 쾌락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도 연결되어 있어 정확히 자극되면 감정적인 유대감까지 깊어지게 만드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방 포닉스를 자극받은 여성의 80%가 단순 쾌락을 넘어 남편과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답했습니다. 70세 박지성 씨 부부도 처음엔 지스판만 자꾸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불편해하니 더 이상 관계를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했죠. 제가 전방 포닉스에 대해 알려드리자 박 씨는 조심스레 시도했고 2달 후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당신을 향해 열릴 준비가 된 보물 같은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곳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다음에서는 이 전방 포닉스 영역을 자극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준비해볼까요? 여러분, 아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전방 포닉스 영역을 깨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치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야만 아내가 편안히 마음을 열고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활제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은 자연 윤활이 줄어들어 삽입 시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의 여성이 윤활 부족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윤활제를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배려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68세 박미숙 씨 부부는 처음엔 윤활제를 쓰는 것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 몸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말씀드리자 용기를 내 사용했고 한 달 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요즘은 관계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며 먼저 손을 잡아줄 정도로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남편의 활력을 위한 보조식품입니다. L아르기닌이나 마카 같은 성분은 혈류를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촉진시켜 활력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결국 부부 생활에도 자신감을 주지요. 세 번째는 감정적 준비입니다. 아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열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도 고마워, 당신 있어서 행복해. 이런 사소한 말들이 아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줍니다. 이 3가지 준비가 모였을 때 비로소 아내 몸속 숨겨진 전방 포닉스를 부드럽고 안전하게 깨울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특별한 부위를 자극하는 구체적인 2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전방 포닉스를 부드럽게 깨우는 첫 번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각도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보통 삽입을 직선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방 포닉스는 질 안쪽, 자궁경부 바로 앞쪽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진하면 잘 닿지 않습니다. 손가락이나 삽입을 할 때 약 45도 정도 위쪽으로 부드럽게 향하도록 해보세요. 손끝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려서 자궁경부 앞쪽 부드러운 부분을 천천히 찾는 것입니다. 69세 윤재호 씨는 처음 이 방법을 들었을 때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줄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시도해본 뒤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예전에 늘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작은 각도의 변화가 아내 몸속 깊은 곳에 있던 스위치를 부드럽게 건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각도를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그곳을 어떻게 눌러주어야 하는지 2번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2번째로 중요한 기술은 단순히 문지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럽지만 깊은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전방 포닉스는 아주 섬세한 부위라 빠르고 거친 자극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그리고 일정 시간 눌러주는 압력에는 아내의 몸이 깊이 반응하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가락이나 삽입이 전방 포닉스에 닿았다고 느껴지면 약 5초간 천천히 깊이 눌렀다가 다시 살며시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세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누르고 풀고를 천천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67세 최영철 씨는 처음엔 박사님,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껴안으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부드럽고 깊은 압력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아내 마음 깊숙이까지 닿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올바른 각도와 깊은 압력, 두 가지 기술을 배웠으니 다음으로는 아내와 진정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리듬을 맞추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술은 단순히 문지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럽지만 깊은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전방 포닉스는 아주 섬세한 부위라 빠르고 거친 자극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그리고 일정 시간 눌러주는 압력에는 아내 몸이 깊이 반응하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가락이나 삽입이 전방 포닉스에 닿았다고 느껴지면 약 5초간 천천히 깊이 눌렀다가 다시 살며시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세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누르고 풀고를 천천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67세 최영철 씨는 처음엔 박사님,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껴안으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부드럽고 깊은 압력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아내 마음 깊숙이까지 닿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올바른 각도와 깊은 압력, 두 가지 기술을 배웠으니 다음으로는 아내와 진정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리듬을 맞추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그 순간 자체가 아니라 끝난 뒤 마음속에 얼마나 따뜻한 여운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가 끝나면 각자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색해져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작은 포옹과 부드러운 속삭임이 두 사람 마음을 더 깊게 연결해주는 순간입니다. 68세 최미영 씨 부부는 예전엔 관계가 끝나면 늘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땐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사랑받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관계가 끝난 후 아내를 꼭 안고 고마워, 사랑의 한마디만 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죠. 한 달 뒤 최 씨는 웃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정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따뜻한 포옹과 말을 나눈 부부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이 50% 이상 더 분비돼 감정적 유대감이 훨씬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부부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함께 샤워하거나 작은 마사지를 통해 어떻게 여운을 더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후의 따뜻한 포옹과 속삭임으로 감정적 유대를 더 깊게 한 뒤 그 여운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샤워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따뜻한 물로 몸을 함께 씻거나 어깨, 손, 발을 살포시 주물러주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70세 이재민 씨 부부는 관계 후에 늘 각자 씻거나 그냥 잠들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따뜻했던 순간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제가 오늘부터는 아내에게 둘이 같이 씻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씻으면서 어깨를 살짝 주물러주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이 씨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같이 샤워하면서
이런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도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에 이런 스킨십을 이어간 부부는 60% 이상이 다음 관계를 더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샤워, 가벼운 마사지.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아내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더 오래 남겨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여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벼운 대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끝나면 몸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마저도 금세 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끄럽다, 이제 그런 말 필요 없다 하고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피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관계가 끝난 뒤에 가벼운 대화가 두 사람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66세 박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관계가 끝나면 늘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끝난 후에 돈을 어땠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좋아. 이런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2달 후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관계 후에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정말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에 이런 짧은 대화를 나눈 부부는 단순 육체적 만족이 아닌 정서적 친밀감이 7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부부가 평생 기억할 사랑의 지도로 남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저 의무적으로 살게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듯이 60대, 70대 이후에도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섬세함으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72세 이재민 씨 부부 기억하시죠? 15년간 멀어졌던 관계를 하루 3번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결국 매일 아침 서로를 안고 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스킨십,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오늘 배운 전방 포닉스를 깨우는 섬세한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평생 아내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도를 손에 쥐고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길을 아내와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작게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